요거죠. 합성함수 극한에서 요 표현. 자, x가 a일 때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상황을 관찰합니다. 이때 fx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요렇게. 요거 y 값을 b라고 할게요.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자, 이때 천천히 다시 볼게.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때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하면 이때 fx의 극한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1번인 경우 b에서의 우극한. 다시요. x가 a랑 가까워질 때 b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 얘는요. 그냥 b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하시면서 x가 a랑 가까워집니다.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요. 그때 fx 그래프를 보시면서 1번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a랑 가까워지네. b랑 가까워지네. 그때 나오는 가까워지는 값은 b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음. 마찬가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 b랑 가까워지네 y값. 근데 b보다 어느 쪽? 작은 쪽에서 오고 있네. 그 다음 얘는 그냥 계속 b였잖아. 그럼 뭔데? 그냥 b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위쪽, 큰 쪽에서 오고 있을 때 우극한 표현. 좌극한이라고 하면 작은 쪽, 아래쪽,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 그때가 좌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fx가 누구랑 가까워지는지 그때의 방향도 같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린 얘를 뭐해? 또 다른 함수에 넣어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음. 됐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큰 쪽만 봤습니다. 왼쪽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25번 문제까지 25개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문제 풀어오신 분들 문제 풀만했어요? 풀어오신 분들 풀만했어요? 동준이 풀만했어요? 예? 왜 그래요? 왜 말을 잃었어요? 왜 그래요? 예? 풀만했어요? 자, 어려웠던 문제 혹은 애매했던 문제들,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해결한 다음에 또 녹화하려고요.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가까워지는 값을 찾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요. 그래프를 매번 그렸습니다. 근데 귀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 함수극한의 성질을 갖고 왔습니다.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가까워지는 값들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정할 수가 없는 애매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서 우리 그런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푸는 걸로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풀면 되니까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약분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와 분자의 최고차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유리화하거나 혹은 통분해서 식정리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극한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연속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던 상상만 하고 있던 그 표현이죠. 극한값 구하라고 했네? 함수값 구해도 되는 건가? 네, 구해도 됩니다.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연속의 성질도 알고 있습니다. 합차곱목 실수배 연속입니다. 대신 분모로 나누는 건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에 대해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 끝났습니다. 다 알 수 있었네요. 하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합성함수의 극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다시 느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결론?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하다가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다가 다시 또 그래프 바꿔서 얘기하는 과정이 온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해석하시든 식을 써서 계산으로 극한값을 계산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서 나온 질문 16번, 17번 두 문제를 좀 빠르게 좀 보면요. 자, 16번부터입니다. 일단 그림이
이거 좀 편집해서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문제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고요.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골라주시면 되죠. 일단 첫 번째, 함수가 연속입니다. 그럼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연속입니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두 함수가 연속 혹은 불연속일 때 합성함수가 연속이니 불연속이니에 대한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G함수 안에 F가 들어가 있죠. 그 F를 어디다가 G함수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관찰합니다. 자, fx 함수 보세요. 불연속입니다. 언제요? x가 0일 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x가 0이 아닐 때 0보다 작으면 연속이죠. 0보다 큰 애와도 연속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fx는 0이 아닐 때는 연속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0이 아닐 때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럼 연속인 함수를 연속인 함수에다 대입을 했습니다. 이건 g죠. 그럼 뭐가 될까요? 연속입니다. 다시요. 연속인 함수를 연속에 대입하면 연속입니다. 왜? 연속이랑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했습니다. 연속입니다. 괜찮을까요? 끝. 해서 다시 연속인 함수를 연속인 함수에 합성했다고 연속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이 fx가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x가 몇일 때? 0일 때 불연속입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두 번째,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세 번째, x에 0을 대입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를 관찰해서 이 셋이 전부 다 같은지를 관찰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건 이거부터입니다. 니은 그래프가 기역일 때. 그럼 일단 fx 값도 볼게. 자, x가 0의 오른쪽에서 와요. 그때 fx는요 1이죠. 0의 왼쪽에서 옵니다. 그때 fx는요 마이너스 1이고요. f에다 0는 값은요 0입니다. 괜찮을까요? 우리는 얘를 어디다가 g함수에 넣기로 한 거였죠. 그럼 바로 갈게요. g함수 입장에서는요 이 자리에 누가 와? 1이 오는 거죠.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죠. 1입니다. 0 넣으면 몇이에요? 0이네요. 받아들임. 그럼 기역이었다면 얘 1, 얘도 1, 얘는 0이네요. 그럼 좌우극한이 같지만 함수값이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겠죠. 끝. 자, gx 그래프를 니은으로 보겠습니다.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요. g함수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럼 다 마이너스 1이네. 연속입니다. 이렇게요. 자, 디귿입니다. g함수가 디귿이라면 자, fx가 1이니까 g에다 1는 값 0이죠. fx가 마이너스 1이니까 g에다 마이너스 1는 값 0이고요. fx가 0입니다. 그럼 g에다 0는 값 1이죠. 그럼 얘는 0, 0, 1이 되니까요. 얘도 불연속이네요. 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구간에서 연속인 것만 골라주세요. 니은입니다. 됐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입니다. 응? 좀 다르죠? fx가 좀 다르죠? 맞아요? fx 그래프가 좀 다른데요? 라고 하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g에다가 fx를 대입한 합성함수. 자,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x가 0일 때, 그때 fx는요 0의 오른쪽에서 오면 0이고요. 0의 왼쪽에서 오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0 넣으면 나오는 값 1입니다. 그럼 우리는 걔를 어디다가 g에다 넣기로 한 거죠. 됐죠? 그럼 기억으로 봅니다. g에다가 0 넣은 값 0이요. 마이너스 1 넣은 값 1이요. 틀렸죠? 기억 안 됩니다. 니은입니다. 0 넣은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은 값
마이너스 1. 1는 값이죠. g에다 1는 값, 이 자리가 1이니까 1는 값 마이너스 1. 맞네요. 이렇게. 자, 디귿입니다. g에다 0는 값 1이고요. 마이너스 1는 값 안 되네요. 땡. 됐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니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요. 또 질문. 뒤에 20번 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들어봐. 지금 또 놓치면 또 힘들다. 들어봐. 지금이 26년이죠? 2024년도. 내 몸무게는 87kg였습니다. 날씬은 했지. 그러다 2025년이 됐을 때 좀 뚱뚱해졌습니다. 귀여워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104kg야. 진짜입니다. 뭐야, 씨, 진짜인데. 지금 2026년이 됐네요. 야, 수영을 좀 하니까 살이 빠져. 요즘 약간 99kg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100kg가 살짝 안 돼.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왜 100이 안 되지? 그 1kg 차이, 씨. 그게 뭐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 몸무게였어요.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 1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량 몇입니까? 그럼 87에서 104가 된 거잖아. 17kg 증가됐죠. 됐죠? 언제부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내 몸무게의 증가량 몇입니까? 마이너스 5kg. 줄어들었으니까. 괜찮아요? 자, 이거 말하는 거 어렵다, 손. 또 안 듣고 있다, 손. 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손. 됐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량,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량을 말했어. 이번엔 이렇게 말해 볼게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량은 몇입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내 몸무게의 증가량은 몇입니까? 말해보세요. 야, 이거 말 못하면은 우리 일상적인 대화 안 된다는 얘기야. 몇이요? 26년이구나. 네. 20 몇 킬로? 20 몇 킬로? 27킬로요? 12킬로. 됐죠? 괜찮아요? 자, 몇 년간? 2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봐봐. 내가 2년간 증가량을 말해줘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2024년도에 내 몸무게랑 2026년도에 내 몸무게 이 두 개가 필요해. 맞아? 괜찮아요? 2025년도에 뭐 104였는지 150이었는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나는 그냥 요 몸무게에서 저 몸무게까지 얼마큼 뚱뚱해졌니? 만 보면 되는 상황이거든. 괜찮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괜찮나요? 자, 또 물어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율은 몇일까요? 증가율이라고 했죠. 맞아? 그럼 봐봐. 2년 동안 내 몸무게의 증가율을 말해줘. 라는 말은 1년당 평균 몇 킬로씩 뚱뚱해졌는지를 말해줘. 라는 표현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자, 2년 동안 얼마큼 뚱뚱해졌어? 12kg 뚱뚱해졌죠? 그럼 1년에 평균 얼마씩? 6kg씩 뚱뚱해졌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괜찮을까? 2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율입니다. 이때 우리가 얘기해요. 평균 증가율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2년간의 평균 증가율입니다. 평균 증가량.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뭐 한 거니 지금 나? 여기에서 얘를 뺀 다음에 몇으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야. 괜찮아? 그런데 몸무게라는 게 아시다시피 내가 매 시간마다 몸무게를 재보면 이 몸무게는 계속 이렇게 변했을 거야. 이렇게. 됐음? 그럼 매 시간마다의 몸무게 그래프를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서 뭐로 보일까? 선으로 보이겠죠? 맞나요? 그리고 너한테 물어본 겁니다. 야,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내 몸무게의 평균 증가량, 내 몸무게의 변화율을 말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었어 이거? 12였나요? 2분의 12kg로 대답을 한 거라고. 받아들임? 받아들여? 그럼 그게 봐봐.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어 봅니다. 너는 이 직선에 뭘 말한 거야? 기울기를 말한 거잖아.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 됐음? 2년간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이 몇이니? 라고 하면 두 점을 찍고 두 점을 이은 직선에 뭘 구하면 된다?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 평균 변화율이라고 써있네요.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라. 이거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말하듯이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됐어요? 됐으니까 여기까지? 모기가 있어갖고 내가 잡아줬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말라리아였을 가능성이 높아. 괜찮아? 모기가 있어서 잡아준 거였습니다. 보셨죠 모기? 네, 때린 게 아니라 모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다시. 몸무게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짜치니까 이제 그래프를 갖고서 얘기를 해보면, 짜친다는 표현 이때 쓰는 거 맞아요? 아니야? 아, 몸무게로 하니까 너무 짜치잖아. 이때 쓰는 거 아니야? 짜친다는 거. 아니야? 아, 요즘 MG만 어렵네. 자,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여기 x가 a일 때, 여기 x가 b일 때, x가 a에서부터 b까지의 변할 때, 그때 이 함수의 변화량은 함수값 fa, 함수값 fb가 되겠죠. 야, x가 a에서 b까지 변할 거야. 이때 이 함수의 증가량을 말해줘 라고 하면 우리 뭘 말하면 돼? fb에서 fa를 뺀값 말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하나 더. 야,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말해줘 라고 하면 우리 뭘 말하면 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b-a분의 fb 마이너스 fa. 괜찮을까요?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x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받아들일까요? 그게 여러분들 그림에서 뭐로 보여?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관찰이 됩니다. 이때 우리 이 x끼리 뺀 값 있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x라고 표현을 해요. 세모야, 세모. 세모. 델타라고 불러, 델타. 델타 x. 이걸 뭐라고 하냐면 x의 증가량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델타 y라고 합니다. y의 증가량.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요. 이렇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자, 하나 더. 이 표현 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델타 x잖아. 맞아? 여기서까지 길이가 델타 x잖아. 그럼 여기 x좌표가 a였다?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얘는 우리가 x좌표를 b 대신에 a에서 델타 x를 더한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맞아? 그럼 나 지금부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요 라고 쓰면 분모는요.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뺐으니까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더하기 fa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같은 뜻이야. 받아들일까? 괜찮아요? 납득이 됐어요? 됩니까? 납득이 될까요? 자, 다시 우리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4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 그냥 편하게 넣으시면서 정리해 주세요. 괜찮을까요? 자, 한 번 더. 평균 변화율을 말할 때 중간에 나오는 이런 값들은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했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구간과 끝나는 이 구간의 값들만 알면 됩니다. 납득이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일로 갑니다. 평균 변화율 얘기했죠? 자, 순간 변화율로 갑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음. 괜찮을까요? 자, 그래프 한번 다시 또 하나 그려놓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이번엔 편의상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점의 x좌표를 a, 요 점의 x좌표를 b라고 할게요. y는 fx. 그럼 당연히 함수값은요. 여기는 fa가 될 거고요. 여기는 fp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아이고 씨. 얘 망했다. 됐죠? 라고 하면 방금 했던 평균 변화율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내가 두 점 중에 이 점 a, fa라는 점은 딱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점을 좀 움직여 볼게. 누구? b, fb를. 그럼 봐봐. b, fb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얘를 이쯤으로 옮길게요.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죠. 내가 얘를 이쯤으로 옮깁니다.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죠. 내가 얘를 좀 더 이쪽으로 옮길게요. 좀 더 옮깁니다. 더 옮길게요. 계속 옮길게요. 계속 옮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옮길 때마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을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더 가까워져서 리미트 b가 a랑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됐음? 받아들일까요? 이 점의 x좌표인 b가 a랑 가까워져서 이게 계속 가까워져서 거의 a랑 다름이 없어지면 그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걔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를 한번 관찰해 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그림 한번 그리고 넘어와서 다시 얘기 좀 해볼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점 A, 요점 B, 둘이 이은 직선의 기울기. 됐음? 근데 선생님 이 점 B가요 점점점 A랑 가까워진대요. A랑 가까워진다고? 잠깐만. 이 점이 A랑 가까워진다고? 요 A점 얘랑 가까워진다고? 얘랑 가까워진다고? 얘랑 가까워져? 그럼 얘랑 가까워져서 거의 얘랑 다름이 없어져? 그럼 그랬을 때 됐죠? 이쯤 찍으면 되겠죠? 뭐 거의 A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럼 그랬을 때 어쨌든 마찬가지 우리는 두 점을 이은 직선에 뭘 얘기할 수 있다?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을 말할 수 있다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봤어요? 이렇게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을까? 됐을까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그럼 요 직선이겠네. 괜찮아? 여기 A점 여기 있고 B점 여기 있고 그럼 둘이 이었으니까 이렇게 요런 직선 나오겠지 뭐. 그럼 얘를 다시 우리가 뒤에서 쭉 보면 얘가 뭐가 될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뭔데요? 결론.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미분 계수.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우린 얘를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야.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보일 거고 우리가 얘를 f'A라고 하며 이 f'A는 뭘 의미한다? x가 a일 때 이 순간의 변화율, x가 a일 때 미분 계수,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전부 다 같은 뜻을 의미해요. 뭘 의미해? f'A를 의미해. 이때 순간 변화율, 이거 물리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미분 계수, 이게 수학적 표현이고요. 접선의 기울기, 이거 기하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프에서. 왜? 그래프에서는 요 x가 a일 때 접선처럼 보이거든.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했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라 하고, 다시 정확하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돼. 그럼 존재하면 그때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미분 계수,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끝. 됐을까요? 얍. 얍. 12번입니다. 아, 미안해요. 13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재미가 없어. 자, 13번 보겠습니다. y는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 이차함수죠.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0하고 1입니다. 됐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이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 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여기다 콩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편의상 요 위에 앞에 아무데나 x가 b일 때를 콩 찍어 놓겠습니다. 됐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끼리 뺀값분의 b 플러스 1분의 fb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게 뭘 의미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됐죠?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할 건데 이 b 값이 마이너스 1과 가까워지면 리미트 b가 마이너스 1과 가까워지면 얘가 바로 뭘 의미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하나 더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리미트 b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때요. b 플러스 1분의 자 f 함수에 b 넣죠. b제곱 빼기 b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2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진대요. 분모 뭐가 돼? 0. 분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면 뭐가 돼요? 0. 맞아요?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약분되는 거였죠?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서
b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진대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음? 그럼 이 마이너스 3은 뭘 의미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됐을까요? 보세요. 옛날에 배웠던 문제 이런 거 있었죠? 고1 때. 그러면 다음 2차 함수하고 접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네. y는 마이너스 2x, 뒤엔 나도 몰라. 뿅. 됐죠? 근데 둘이 뭐 한다고? 접한다고 했네. 그럼 연립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k가 0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접하니까 만나는 교점은 한 개겠죠?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을 가질 겁니다. 판별식이 0일 거예요. 짝수 공식 쓰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이겠구나 해서 정리해 주시면 k는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k 자리에 1을 딱 넣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인 거야. 받아들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이씨. 기울기 주는 게 아니라 위에 점을 줬어야 되는구나. 아, 헷갈렸다. 다른 거랑. 자,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오늘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 할 때 그냥 쭉 얘기하고 싶거든. 그래서 미분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미분이거든. 그 미분법이 뭐냐면 x에다 1 넣으면 나오는 미분계수, x에 2 넣으면 나오는 미분계수, x에 5 넣으면 나오는 미분계수들을 쭉 관찰하고 싶은 거거든. 그걸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서 요렇게, 요거 x제곱이죠? 요거 2를 앞으로 뿅 곱하고 차수를 낮춰요. 2x. 여기 x 1차죠? 앞으로 쏙 곱하고 차수 낮춰요. 그럼 0차가 됩니다. 요렇게요. 다음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미분해서 어떤 관계식을 만들 거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럼 x에 몇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그럼 x에 3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예요? 라고 하면 그때 y 값은 9 빼기 12 플러스 2가 되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다음 직선은 누굴 지나야 된다? 3,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 됐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을 볼 건데,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미분법을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다시. 미안합니다. 예시를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위의 점 0,2에서 접하는 접선입니다. 자, 다시 들어드릴게요. 이걸로 볼게. 고1 때 했던 거죠.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x에 0 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0,2라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가 얘 아래로 불러 이렇게 그릴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 2요. 괜찮죠? 그럼 0,2니까 x가 0일 때 이거 y좌표가 2라는 거고, 그 다음 0일 때 y좌표가 2라는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은 이 접선의 방식을 말하면 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갔냐면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놨어요. mx 플러스 2. 0,2를 지나는 직선. 그리고 우리는 요 기울기 n값을 찾으면 돼. 인 상황이야. 어떻게 했음? 연립했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2라고 써주시고,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4 x는 0이죠. 됐죠? 그리고 나서요. 얘 근 몇 개 있어야 돼요? 근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죠. 왜요? 접하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x로 딱 묶으면 x 빼기 m 빼기 4 해서 는 0 되니까 x는 0 또는 m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근데 근이 왜 한 개예요? 라고 하면 얘가 누구라서? 0이라서 중근. 됐죠? 판별식이 0이다를 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m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그럼 m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답은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됐음? 그래서 이 점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지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요. 리미트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요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으면 됐죠? 이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0분의 fx 마이너스 f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음? 그러면 리미트 x가 0이 될 때요. x분의 fx입니다. x제곱 빼기 4x고요. 거기에 0 넣은 값 빼겠죠? 0 넣으면 2네요.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하면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x분의 x제곱 빼기 4x가 되고요. 0분의 0꼴이네요. x 공통인수 묶어서 약분합니다. 됐죠? 그럼 0에서의 극한값 누가 돼? 마이너스 4. 얘가 누군데?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해서 연립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제 함수에서의 극한 개념으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찾는다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 잤죠? 네, 계산 얘기했죠? 고개 이렇게 떨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4번입니다. 다시 봐. 다음 함수가 있고요. x가 1일 때 미분 계수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이번에 이렇게 볼게.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됐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분모 x 빼기 1이 있었고요. 분자는 x제곱 더하기 2x에서 뺍니다. 1 넣으면 몇 나와요? 3 나오죠? 이렇게요. 자, 해석해 볼게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인수분의 약분해서 x에 1 넣었을 때 극한값 말해주세요. 4가 되겠죠. 됐습니까? x가 1일 때 미분계수는 4가 됩니다.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 f'1 걔는 4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x가 1일 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요. 17번이 보입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아까 요거 말하려다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다시. 자,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고1 때까지의 과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y는 3x제곱 빼기 1이 있었고 이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기울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값은 2 나왔어야 해. 됐죠? 그리고 나서요. 이거 전개해서 쓰고 둘이 뭐 해줘? 연립하겠죠?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접점은 한 개.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넘어오면 빼기 3은 0이 중근을 가질 겁니다. 그럼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죠. 정리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36은 0이 될 거고요.
편하게 인수분해하면 m-6의 완전 제곱이 0이네요. 그럼 m은 몇이었다? 6이었다. 됐죠? m이 뭐였는데요? 기울기였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6이었습니다. 라고 고1 때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볼 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아래로 볼록 0,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인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됐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접선, 얘를 보는 겁니다. 타임. 야, 부호 틀렸잖아 여기.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죠? 6, 마이너스 6이죠?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누가 봐도 음수인데. 됐죠? 자, 미안합니다. 다시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마이너스 1,2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고.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었죠? 오른쪽으로 대충 적당히 갈 거야. 얼만큼? 한 이만큼 갔다고 해. 여기를 델타 x.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뭐 적당한 값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x끼리 뺀값입니다. x끼리 뺀값분의 델타 x분의 y끼리 뺀값. f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는값에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뺀값. 그럼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 이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대입해서 식 정리해야 되겠죠? 밑에다 쓰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이 될 때 델타 x분의, 자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3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빼기 1에서요. 뺍니다. 마이너스 1은 값 2가 되겠네요. 요렇게요. 정리하면요. 리미트 델타 x가 0이 될 때 델타 x분의, 전개하면 3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6 델타 x, 그 다음 정리하면 3에다가 빼니까 0이네요. 없네요. 그럼 결론 리미트 델타 x가 0이 될 때 델타 x분의, 델타 x 공통인수 앞으로 묶으면 3 델타 x 빼기 6이 되겠죠.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델타 x는 0으로 간대요. 뭐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해서 기울기는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고1 때는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봤다면 이제는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우리는 x에서의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왜 공부하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그럼 봐봐, 이거 곡선이죠. 곡선이지. 그럼 이 곡선으로 막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게 좀 불편하거든. 그럼 봐봐, 이 곡선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는 순간 어느 시점부터는 뭐로 보여? 직선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그럼 직선이니까 우리 이 직선 요 점에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혹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잖아. 근데 얘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 보면 어디 갔어? 조졌다. 찾아야 돼. 여기 있다. 됐죠?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더 확대하면 이렇게 계속 두 점들이 보이고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들 다시 축소해서 저 멀리 갔을 때 뭐로 보이고? 곡선으로 보이지만 확대했을 땐 직선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곡선 달리잖아. 맞아? 근데 자동차 자체는 뭔데? 직선이잖아요. 그 조그만 자동차가 곡선으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세밀하게 미세하게 끊어서 봤을 때, 아주 세밀하게 잘라서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니까? 직선의 연장이 되니까. 됐음? 그래서 어떤 곡선이 나와도 우리는 직선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
뭐하면? 아주 작게 나눠서 보면. 그래서 이름이 미분이에요. 그럼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직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 직선에 있는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도 말할 수 있겠네요. 평균 변화율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평균 변화율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둘이 너무 작잖아, 간격이. 그럼 이건 뭔데? 그냥 이 순간의 변화율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 순간의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는 더학됐어야 되네. 됐죠? 이렇게 보고요. 얘가 크게 봤을 땐 뭐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우리는 얘를 수학에서 미분 계수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걸 배우고 있고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4번, 15번 요 문제들 15번, 16번 요 두 개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 다시 풀기 위한 연습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봐. 13번 문제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13번 문제 다시 보여드립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들어봐. 13번. 그래프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왜? 뭐 대충 적당히 이렇게 있었겠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계수가 필요해. 그럼 얘보다 오른쪽에 편의상 x가 a일 때 이런 점을 하나 찍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찾는 거야. 해서 첫 번째 x끼리 뺀값분에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끼리 뺀 게 필요합니다. 됐죠? 두 번째, 너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 x가 마이너스 1인 이 순간의 변화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점 a, 누구를 마이너스 1로 옮겨야 돼요. 그럼 요 앞에다 누구 붙이면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진다를 붙이면 돼요. 됐음? 그러면 이때 있는 식을 정리합니다. a 플러스 1분의 위에 함수식 보이죠? a는 값 거기서 빼요. 마이너스 1는 값 몇이에요? 되겠죠? 극한 해석합니다. 0분의 0꼴. 그럼 뭐 해줘? 인수분의 약분. 그래서 뿅뿅 정리하면 극한값 누구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됐습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변화율,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요 패턴 그대로 14번, 16번, 15번, 16번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돼. 다음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러분 이렇게 해가야 돼. x가 몇일 때? 2일 때 접선의 기울기야. 그 말은 x가 2일 때 순간 변화율이야. x가 2일 때 미분 계수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같은 뜻입니다. 이때 하나 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몰라. x가 2일 때가 여기 있나 봐. 그럼 여기 오른쪽에도 x값 내가 따로 정해볼게. 뭐라고 할까?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h. 내 맘대로 막 놓는 거야. 그럼 x좌표는 뭐가 돼? 2 플러스 h가 되겠죠? 맞아요? 오른쪽으로 h만큼 같잖아. 됐습니까? 아까는 델타 x였다면 이번엔 h로 넣겠습니다. 문자로요. 그러면 2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을 우리가 f2라고 하면 2 더하기 h 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f2 플러스 h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뺍니다. h분의 함수값 f2 플러스 h에서 f2를 뺀값 보면 되겠죠? 이때 이 h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맞아? 이게 뭐가 되면
0이 되면 0이 되면 이 점의 x좌표가 결과적으로는 2랑 가까워진다는 뜻 아니야? 그럼 이 점이 점점점점점점 이 점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니야? 받아들여? 그게 뭘 의미한다? f 프라임 2. x가 2일 때 미분계수, x가 2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됐을까요? 됐습니다. 봤을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 계산해보자. fx식 알고 있죠?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2 플러스 h를 대입해야 돼요. x에다가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h 플러스 1이고요. 2는 값을 빼는 겁니다. 뺍니다. f의 2는 값 2 넣으면요 4 빼기 2 더하기 1이죠. 몇이에요? 3이네요. 됐습니까? 자, 식정리 한번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전개하면 h제곱 여기는 4h에서 빼기 h 있죠? 3h 그 다음 전개하면 4 2를 빼죠. 그럼 2 남네. 거기 3 됐네. 3 뺐네요. 그럼 0이네요. 상수는.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극한에 속합니다. 0분의 0꼴 이거 h 공통인수 묶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인수분의 약분. 그래서 h 0으로 간대요.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h로 놓고 풀 수도 있습니다. 델타 x가 좀 번거로우면 h로 바꾸세요.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고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여기를 x는 a라고 놨는데요. 그래서 a가 2랑 가까워질 때를 봤는데요. 네,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왜? 같은 표현이니까요. 됐습니까? 됐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46페이지. 아, 요거까지만 연습하고. 지금 연습했을 때 해야 돼. 연습했을 때 해야 돼. 석호야, 왜 쉬고 싶어? 할 때 해야 돼, 지금. 자, 다항함수입니다. 자, fx라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극한값 f'A를 이용해서 다음을 나타내달라고 했어요. 자, 문제 좀 보세요.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극한이네. 자, 분모 뭐가 돼? 0. 그쵸? 0. 분자는 뭐가 돼요? h가 0으로 가면? 왜? 이게 fa지. 이 0이니까. 거기서 fa를 뺀 거지. 그럼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네?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0분의 0꼴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럼 0분의 0꼴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죠. 고맙습니다.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지. 그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잖아.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 때문에? fx식이 뭔지 몰라. 됐음? fx식이 뭔지 알면 쓴 다음에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끝 답이요 하면 되는데 내가 식을 몰라. 그럼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미적분 1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일 겁니다. 잘 보세요.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안 돼. 이유는 함수식을 몰라. 나중에 알아도 안 할 거야. 하지만 일단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를 봅니다. 분자를 볼게. f, 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게 보이지. 맞아?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함수에다가 a 플러스 h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지. 얘는 a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지. 함수값끼리 뺀 게 보여. 함수값끼리 뺀 게 보여. 그럼 우리가 이 함수값끼리 빼는 걸 관찰한 적이 있었다고. 오늘. 뭐였는데?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맞아? 그 y가 함수값이잖아.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어디서? 평균 변화율 구할 때 봤다고. 받아들임? 그럼 얘를 보면 생각해보는 거야. 어차피 다항함수라며. 다항함수면 연속이잖아. 맞아? 그럼 연속인 함수를 대충 그려볼게. 누군지 몰라.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저기 있는 분자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말하는 것 같아. 여기 x가 a일 때 여기 x가 a 플러스 h일 때 됐어? 여기 a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fa
a 플러스 h 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fa 플러스 h라고 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맞나요? 맞나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이때 이 문제에서처럼 여기 h 0으로 간다고 했네. 그럼 나도 평균 변화율 구했어. 문제랑 똑같이 리미트 h 0으로 보내버리면 h가 여기 있죠. 이거 0으로 가면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점점점 누구랑 가까워져? a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계속 관찰해볼까? 라고 하면 결국에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였다? F'A.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됐습니까? 그럼 결론. 얘가 F'A라는 걸 아는데 문제를 봤더니 분모에 3이 있네. 맞나요? 그럼 우리 뭐 할까? 이 3을 옆에다 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다시 h가 0으로 갈 때 얘 여기 써있죠? 수렴하죠? 맞아요? 그럼 이거 수렴하는데 여기에 합차곱목 실수배 곱해놓은 상황이지?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수렴하는 값으로 그냥 말하면 되죠? F'A에다 뭐한 값? 3분의 1을 곱한 값이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주어질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함수값끼리 뺀 거 보이잖아. 됐음? 그럼 얘를 보면서 뭐 하겠다? 우리가 다시 이 값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자, 20번 다시 갑니다. 연습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자, 봐봐. 0분의 0꼴입니다. 확인돼요? 첫 번째, 0분의 0꼴인 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 왜? 인수분해 약분하면 답 나오니까.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안 돼. 왜? 함수식을 모르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뭘 본다? 구조를 본다고. 딱 보니까 분자에 뭐가 보여?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죠? 됐습니까? 받아들여? f라는 함수에다가 a 플러스 4h 대입한 함수값에서 a를 대입한 함수값을 서로 뺀 게 보이네. 됐음? 여러분들이 미적분 1에서 보이는 이 구조는 평균 변화율밖에 없어 사실.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들, 미적분 2 공부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몇 개가 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래프 그리면서 해석합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대충 그려. 됐음? 여기 x의 a는 값, x의 a 플러스 4h는 값. 이때 나오는 함수값을 fa, 이때 나오는 함수값을 fa 플러스 4h 라고 설정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말해주세요. 평균 변화율 말해주세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함수값도 뒤에서 는값, 앞에서 는값 빼겠죠. 순서대로. 평균 변화율은 4h분의 fa 플러스 4h 마이너스 fa가 될 거야. 얘가 누군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때 문제에서처럼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그게 뭘 의미한다? 이 점의 x좌표가 a랑 가까워진다. h가 0이니까. 됐음? 그럼 이 점이 점점점 누구한테? a한테 다가온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계속 가까워졌을 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F'A. x가 a일 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봅니다. 4h분의 이렇게 써있으면 누군지 내가 알아. 근데 여기는 분모에 4가 없네. 그럼 뭐 해줘요? 분모에 4를 한번 곱하고 분자에 4를 한번 땅 곱해서 함수극한 성질이죠? 얘 수렴합니다. F'A에.
거기에 뭐 한 거야? 실수배 4를 곱한 거야. 그럼 결론 4 F'A가 20번 문제 답이었네요. 됐을까요? 자, 분자는요? 0분의 0꼴이네요. 인수분해 약분합시다. 안 되죠? fx가 누군지 모르니까. 식을 알면 내가 풀면 되는데 모름. 그러면 우리는 구조를 봅니다. 함수값끼리 뺀 거 보이죠? 맞아요? 그럼 함수값끼리 빼는 건 언제? 평균 변화율. 야 x가 3일 때. 여기를 x가 3 플러스 3의 1일 때 라고 보자고. 됐을까요? 지우야 앞에 봐야 돼요.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볼까? 평균 변화율 말해볼까? 라고 하면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3의 h분의 함수값 길이도 뺍니다. f 3 플러스 3의 h 마이너스 f3 됐죠? 됐죠? 이게 평균 변화율. 이때 문제에서처럼 나도 똑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지 라고 해버리면 h 여기 있죠? h 여기 있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3이니까 이 점이 x가 3일 때 이 점한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점점점 가까워져서 3이랑 다름이 없어졌어요. 이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뭘 의미한다? F'3 x가 3일 때 미분계수,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3일 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끝. 그럼 문제는요. 여기 분모에 3이 있는데 여긴 없네. 그럼 내가 여기다 3을 뽕 곱해주고 다시 분자에 3을 뽕 곱해주면 결론 F'3에다가 뭐한 값? 3을 곱한 값이네요. 됐습니까? F'3이 문제에서 2라고 줬으니까 답은 몇이다? 6이다.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지휘 납득이 되니? 자, 다시 3의 h분의 이렇게 나오면 수렴하는 거 알아? 근데 여기는 h만 있었네? 그럼 뭐 해줘?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 3 곱하면 어차피 같은 거 맞지? 그럼 얘 수렴하는 거 맞죠? 거기에 실수배 했습니다.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하세요. 끝.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 갑니다. 35번. 35번. 33번 먼저. 자, 33번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보세요. F'-2가 1인 걸 알고 있음. 이거 봐야 돼. 같은 모습인데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을 수 있어. 봐봐. 똑같은 모습이긴 해. 봐봐. x가 누구한테 가요? 자, 분모 뭐가 돼요? 0. 분자는요? 이유는 얘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진다며. 그럼 얘는 F-2랑 가까워지는 거잖아. 거기서 F-2를 뺐잖아. 그럼 분모도 0이랑 가까워지고 분자도 0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님? 맞아요? 무슨 모양?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약분. 됐죠? 근데 인수분해 약분 안 돼. 왜? fx 식을 몰라. 그래서 뭘 본다? 구조를 본다. 됐습니까? 구조를 본다. 지용이 따라와. 구조를 봅니다. 분자를 봤더니 fx에서 f-2를 서로 뭐하고 있음? 빼고 있음. 맞아? 그럼 뭐야? f라는 함수에다가 x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을 서로 뭐하고 있다? 빼고 있다.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인다. 평균 변화율. 됐습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받아들여?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함수값끼리는 언제 뺐었어? 평균 변화율 구할 때. 그러면 다항함수 fx 일단 대충 그림. 난 다 이렇게 그릴 거야. 누구는 값? 누구는 값? 여기. x는 값. 여긴 누구는 거야? 마이너스 2는 거잖아. 맞아? 이때 함수값 f-2. 이때 함수값 fx. 그럼 이 둘이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뭐예요? 라고 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해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거 아님?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처럼 야 x 마이너스 1랑 가까워져 볼까?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진다고? 얘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진다고? 그럼 뭐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이 점점점 어디로 와? 얘랑 가까워지겠지? 맞아? 아,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진다며.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미분 계수. x가 마이너스 2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리고 문제랑 다시 비교. 어머, 똑같네요, 시. 그럼 얘는 누굽니까? 그냥 f 프라임 마이너스 2네요. 문제에서 얘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네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자, 다시 연습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7, 28, 29 보이시죠?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측 가면 지금 33, 34, 35, 36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선생님 뭐 미분 문제 아니에요? 적분 문제 아니에요? 아이 됐어. 극한 나오면 극한부터 해석이야. 무조건. 무조건 극한 해석. H 어디로 가? 0. 분모 뭐가 돼? 0. 분자 뭐가 돼? 0. 그럼 뭐야?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서 정리 빠방 끝. 답. 못하는 이유는 함수식을 몰라. 그래서 우리 뭘 본다? 구조를 본다. 됐음? 구조를 봤더니 분자에 f라는 함수에다 요거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랑 f라는 함수에 요거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 됐음? 이 둘이 뭐야? 뺀 게 보인다.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인다. 우리가 배운 거 이거밖에 없다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구나. 됐음? 이거만 나올 거야, 웬만하면. 이거만 잘 보시면 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어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지 내가 찾아봐야지 해서 대충 그려. 됐음? 누구는 값? 여기에 x좌표를 3-8h라고 할게. 이 점의 x좌표를 3이라고 할게. 그럼 이때 나오는 이 y 값이 저기 문제에 써있는 f3-8h고 이 점의 y 값이 f3인 거잖아. 여기 y는 fx라고 딱 놨을 때. 그럼 이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볼래? 라고 하면 x끼리 뺀 값분에 3 빼기 8h에서 3을 빼죠. 마이너스 8h분의 함수끼리 뺀 값 f 3-8h 빼기 f3. 됐음? 이러고 계산 더 이상 안 돼. 이게 끝인 거야. 그게 뭘 의미해? 평균 변화율. 근데 문제에서 h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h 0으로 보내볼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 h가 0이 돼? 이 점에 x좌표에 h가 있는데 얘가 0이 된대.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럼 x가 3일 때 여기 있지.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점점 왼쪽을 향해서 온다고. 오른쪽에 있는 점이 왼쪽을 향해서 쭉 온다고. 그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얘가 점점 가까워져서 3이랑 다름이 없어. 됐음? 3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럼 그때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f 프라임 3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x가 3일 때 따라할게요. 미분계수. 다시 따라합니다. 미분계수.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라고 합니다. x가 몇일 때?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3일 때 미분계수. x가 3일 때 순간변화율. 됐음? 이라고 한다고. 받아들일까? 그럼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저걸 물어봤어. 분자 똑같은 거 확인되죠? 분모만 좀 다르네. 그럼 저기 3이 붙어 있어. 뭐 할래? 이거 3 뒤에 곱하기 3분의 1로 뒤로 빼서 쓸게. 됐죠? 나 여기 누구 있으면 좋겠니? 마이너스 8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 8 분자에도 마이너스 8을 이렇게 곱해주자고.
됐죠? 그럼 같은 식 맞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한 거구나. 얘는 누군데 h 0으로 가면 f'3의 수렴하네. 됐습니까? 그럼 수렴하니까 합차곱목 실수배는 그냥 계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 마이너스 3분의 8에 f'3 계산한 값 얘기하면 되겠죠? f'3이 참고로 왼쪽에 써 있습니다. 2래요.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입니다. 해서 정리가 된 거야. 됐음? 괜찮겠어요? 자, 하나 더. 오른쪽에 가시면 36번 같은 거 보시면서 당황한다고. 36번. 아, 왜 한숨 그래? 그럼 다시 극한 문제잖아. x 어디로 가? 1로 가. 분모 뭐가 돼? 분자는? 됐잖아. 분모 0, 분자 0. 여기서 또 이런다. 선생님,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 3에 수렴하면 어떡해요? 그럼 분자는 0에 수렴하고 분모는 3에 수렴한다고? 그럼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0. 답은 0입니다. 끝. 됐잖아. 이런 의미가 없지. 됐어? 그래서 뭐로 나와? 0분의 0꼴로 또 나온 거야. 그럼 분자를 보면 생각하겠죠? 얘는 뭔데? f에다 x 넣어서 나온 함수값. 얘는 f에다 1 넣어서 나온 함수값. 둘이 뺀게 보이네. 함수값끼리 뺀게 보였어. 뭔데? 평균 변화율. 그거의 극한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또 본다고. 이번엔 이렇게 볼게. 자, 뿅. y는 ft라고 할게. t. 됐죠? 그럼 여기는 t에다 누구는 값? x는 값. 여기는 t에다 누구는 값? 1는 값. fx 말고 t라고 놓을게. 왜? 여기 x라는 문자 썼으니까. 됐음? 그럼 그때 나오는 함수값 누군데? 얘는 fx. 얘는 f1.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말해주세요. 평균 변화율이지. 둘이 뺀 값분의 함수값끼리 뺀 값.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로 간대. 똑같이 나도 x 1로 갈 때 써봐. x가 1로 간다고 이 점의 t좌표 x잖아.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t가 1일 때 여기 있는데 그럼 뭐야? 이 점이 점점 누구한테? 이 점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둘이 크게 다르지 않아? 똑같아졌어? 비슷해? 거의 가까워졌음? 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뭘 의미한다? f'1 여기 1일 때 됐음? 무슨 뜻이야? x가 1일 때 미분계수,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1일 때 순간 변화율 이라는 표현이라고. 됐음? 됐어요? 이거 아니야? 야래 오마카세 무슨 뜻이 f 프라임 1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결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준 걸 봤더니 분자는 똑같은 게 보이는데 분모가 아주 개판났네요. 다시 정리해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요. 참고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되죠. 그럼 여기를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곱하기니까 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f'1에 수렴해. 그럼 x가 1로 갈 때 얘는 어디에 수렴함? 분모 뭐가 됨? 4 분자 1. 그럼 뭔데? 4분의 1에 수렴하네. 그럼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계산 때리면 된다며.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f'1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값. f'1이 문제에서 3이라고 줬네요. 4분의 3입니다. 됐어요? 맞으신 분? 여기 있는 말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간, 미, 연. 뭐라고요? 간미연. 됐죠? 참고로 연예인 이름이에요. 내가 학교 다니던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걸그룹의
네, 가장 인기 많은 멤버의 이름입니다.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미연이라고 지금도 한 번씩 네, 나오긴 합니다만 베이비복스에 그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 이 당시에 명동 가잖아. 모든 여자들이 다 머리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감미연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감미연.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나도 학교 다닐 때. 무슨 뜻이냐? 이거야. 따라할게요. 간단히 말해서. 다시요. 간단히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끝. 감미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그럼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할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서 뭐라고 표현을 막 해주고 있어요. 나는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미연. 됐음?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불연속입니다. 끊어져 있음. x가 a일 때 미분계수가 필요해. 그럼 봐봐. x가 a일 때 미분계수라는 건 x가 a일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우리 어떻게 찾았니? 점 두 개 딱 집어넣고 이 점이 점점 얘랑 가까워져. 그럼 이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맞아? 그럼 자, a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또 다른 점 b가 이렇게 있음. 이 점 b가 점점 a를 향해 다가옵니다. 막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됐을까요? 이때 우리가 이 두 점을 이은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관찰해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b가 이쪽에 있다고 치자. 다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마찬가지 이 점 b가 점점 a를 향해 다가올게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접선의 기울기와 아까 오른쪽에 있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 다르겠죠. 그럼 뭐라고 말할 건데? 말 못함. 그래서 불연속이면 일단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에다 점 B 하나 잡을게. 됐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 점 B가 점점 A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 접선의 기울기가 눈에 보일 거야. 근데 이 B가 왼쪽에 있다고 보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얘를 점점 관찰해 주시면 처음에 오른쪽에서 올 때와 왼쪽에서 올 때가 서로 어떻다? 다릅니다. 됐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님? 다르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뾰족한 이런 점일 때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뾰족한 점을 옆에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우리는 첨점이라고 해요. 뾰족한 첨자를 써서 첨점이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간단히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그럼 연속이라고 다 미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뾰족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써 넣을 겁니다. 39번.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40번 A일 때 점이 없음. 그럼 여기서 접선이고 나발이고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41번이죠. 연속인 건 맞습니다만 뾰족하네요. 안 됩니다. 불연속이죠?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간단히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실제로 그 우측에서 예시 그림을 그려보고서 이 문제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44, 45, 46은 일단 패스. 43번까지만 일단 풀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수업 때 좀 더 봐드리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함수가 x의 값이 3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9라고 했어요. 자, 평균 변화율이죠. x가 어디에서? 3에서 어디까지?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가 3일 때 있을 거야.
x가 5일 때 있을 겁니다. 이때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됐음? 우리는 될 모름이 한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럼 평균 변화를 구할게요. x끼리 뺀값 2분의 이때 함수값 5는 값에서 3는 값을 뺀 값. 그게 몇 나왔다? 9 나왔다. 인 거죠. 자, F5는요. 우리 함수식 주어졌으니까 말할 수 있네요. F5는요. 125에서요. 마이너스 25a네요. 그 다음 F3은요. 몇이냐? 27인가요? 에서 9a네요. 그럼 문제도 준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2분의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죠. 98 됐죠? 빼면 마이너스 16a 그게 9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98 마이너스 16a는요. 18입니다. 16a는요. 넘어가면 70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게 몇이야? 나 또 계산 잘못했는데? 나 계산 잘못했대. 80이죠. 미안합니다. 80이죠. 네. 미안합니다. A는 몇이에요?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더하기 빼기.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4번. 자,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x가 3에서의 미분계수.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다시요. x가 3일 때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밑에다가 동이어 같이 써주세요. x는 3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x가 3일 때 순간 변화율입니다. 전부 다 같은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해? f'3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문제.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말해줘. 자, 볼게요. 요렇게. 몰라. 그냥 그려. 이거 x가 3일 때라고 하지 뭐. 그럼 요 위에 누가 있을까? x가 뭐 a일 때 있다고 보자. 그럼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됐죠? 이때 리미트 a가 3이랑 가까워지면 이 점의 x좌표 a가 3이랑 가까워지면 야, 이 점이 점점 3이랑 가까워지면 그게 뭘 의미한다? f'3을 의미한다. 됐나요? 그러면 다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내가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리미트 a가 3이랑 가까워질 때 a 빼기 3분의 자 a 넣어주시면 되겠죠? a제곱 빼기 5a 플러스 2에서요. 3 대입한 값 뺍니다. 자, 참고로 3 대입하면요. 9 빼기 15 플러스 2가 되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4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이거 플러스 4로 바꿔서 계산까지 해야지. 6이요. 요렇게요. 됐습니까? A가 3이랑 가까워질 때 분모 0. 분자는요? 0이죠? 인수분해 되네요. 어떻게 돼요? A 빼기 3, A 빼기 2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A가 3이랑 가까워진대요. 뭐가 돼요? 1이 되겠네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 까짓거. 됐을까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나오나 보다. 그럼 뭐 해줘? 그때는 또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자, 뒤로 갑니다. 50페이지입니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1,f이라고 4,f4를 지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때 1에서 4까지 변할 때 뭘 구해줘? 평균 변화율 구해줘. 몇이게요? 마이너스 2요. 됐죠?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1에서 4까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며. 됐습니까? 끝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주어졌습니다. h 어디로 가요? 0이요. 분모 뭐가 돼요? 0이요. 분자 뭐가 돼요? 0이요. 0분의 0꼴이요. 인수분의 약분이요. 까짓 거 하면 되는데 fx 식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조를 봅니다. 어머, 분자에 뭐가 써 있어요?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몰라.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 그냥 그려봐. 여기에 x에다 a는 값. 여기는 x에 a 플러스 3h는 값.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줄까? 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이네요. 뭔데요? 3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됐죠? 얘가 평균 변화율. 근데 문제서처럼 h 0으로 내가 한번 보내볼까요? 그럼 h 0으로 보내고 해석합니다. 분모 0이 되고요. 분자도 0이 되는데 h가 0으로 된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변하니? 를 관찰해 보면 h가 0이 돼. 이 점의 x좌표가 a가 돼. 얘 x좌표 a인데? 그 말은 무슨 뜻? 이 점이 점점점 이 점이랑 가까워지고 있다고. 받아들임? 얘가 뭘 의미한다? f 프라임 a.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 순간 변화를 의미한다. 됐죠? 그리고 나서 f'a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 값을 f'a로 말해달라고? 잠깐만. 그럼 얘가 f'a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모에 5가 있고 얘는 3이 있네? 그럼 뭐 해줘? 분모에 5를 뒤에 5분의 1 곱하는 걸로 이렇게 뒤로 빼줄게. 나 여기다 3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럼 3을 뿅. 다시 분자에도 3을 뿅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 f'a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값이겠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됐나요?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요. 자, 51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엔 다항함수가 있는데 f'3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f'3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했네요. 분모 뭐가 돼요? 분자는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함수식을 모르는데. 그래서 구조를 봅니다.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또 바로 가요. 야호! 얘는 x는 값, 얘는 3는 값. 됐죠? 둘이 이어서 기울기 말해야지, 평균 변화를 말해야지. x 빼기 3분의 fx 마이너스 f3이구나. 됐죠? 문제에서처럼 x 3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3이랑 가까워진다고? 이 점이 점점점 가까워진다고? 그 말은 무슨 뜻? f' 3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근데 문제에서 준 건 저겁니다. 저게 뭐야? 바로 쓰면 되겠죠? x 빼기 3분의 fx 마이너스 f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이죠. 이거 x가 3으로 갈 때 극한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f'3에 수렴하고요. 얘는 어디에 수렴해요 그럼? 분모 뭐가 돼요? 6이 되죠? 6분의 1에 수렴하네요. 그럼 결론 f'3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값 말하면 되겠구나. 네, 1입니다. 끝. 4번이에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돼요? 지웅아, 돼요 안 돼요? 뻥치지 마요. 돼요 안 돼요? 고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괜찮아? 너무 과해 오늘? 괜찮지 이 정도면? 그치? 저 못생긴 애 계속 왜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짱이에요. 자, 보시면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랑 y에는 실수 아무거나 다 때려박아도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도해낼 수 있는 함수값이 몇 개 있어.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가장 만만한 애를 일단 넣어보면 돼. 누군지 알아요? 0입니다. 0이요. 됐죠?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잖아. 그럼 1 이런 거 넣어보면 돼. 근데 실수면 그냥 0을 넣어보는 게 가장 만만해요. 왜? 모든 실수니까 x가 0이고 y도 0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f 0은 f0 더하기 f0 2f0인 거잖아. 맞아? 그럼 f0은 몇이었다? 0이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왜 이런 거잖아. x가 2x랑 같아. x 몇입니까? 0이요. 괜찮아요? 어려웠어요 방금? 괜찮죠? f0은 0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 갖고 가셔야 돼. 만만한 x값, y값 실수 넣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함수값 하나 정도는 나올 거야. 근데 대부분 다 0 넣으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0 넣고서 꼭 찾아내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말한 게 있어요. 뭐였냐? f'0은 문제에서 몇이래요? 2라고 했습니다. x가 0일 때 미분계수,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0일 때 순간 변화율이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어요. f0 값 구하세요. 오케이, 0임. 됐죠? 바로 구했고요. 이거 맞잖아. 방금 구했잖아. 이제 뭐 구할 거예요? f'1을 구할 거지. 그럼 잠깐만. 아씨, f'1을 구하래? f'1을 구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 f'1을 구하려면 f'1은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 그럼 생각해볼게. 이렇게 있어. 여기 x가 1일 때가 이렇게 있어. 이번엔 여기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볼게. 1 플러스 h 이렇게 표현해볼게. 얼마큼 간 거야 오른쪽으로? h만큼 간 거야. 됐죠? 그러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주세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리고 리미트 h 뭐가 되면 0이 되면 되겠죠? 이 간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어차피 두 개 다 쓸 수 있으니까 f'1이라는 건 이렇게 아까 네가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요거 x가 1일 때 요거는 뭐 x가 a일 때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 기울기 말하면 안 돼요. a 빼기 1분의 fa 빼기 f1 리미트 a가 어디로 가? 1로 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맞아.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f'1이 나와. 맞아. 얘도 나오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얘를 써야 될까?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왜 문제를 봐요? 이거 써있잖아. f x 더하기 y 야야야 타임 타임 큰일 날 뻔. 다시요. 문제를 보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랑 같다며. 맞아? 그럼 우리 여기 잘 봐. 요 x 대신에 똑같이 1 넣어야지. 됐죠? 우리 여기 y 대신에 요 y 대신에 똑같이 h 넣어야지. 맞아? 그럼 저기는 여기 f1 플러스 h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 여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fh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f1이 없어지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얘만 뿅 남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 밑에 거는 왜 안 써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는 바로 눈으로 보여. 받아들이게요? 받아들이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F'1이 궁금한데 이따위로 나왔네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 물어보겠죠. 맞나요? 그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눈에 힘 좀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잘 봐. 나중에 적분까지 가고 나면 이거 좀 더 빨리 푸는 법이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자, 봐봐. 우리 이값만 구하면 답이야. 이값만 구하면 답이다잉. 그치, 지용아? 자, 나 똑같이 쓸 거야, 얘. 리미트 h가 0이 될 때 h 빼기 0분의 f h 빼기 f0. 잠깐만, 나 이걸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썼네요. 같은 거 맞습니까? 어차피 분모 빼기 0, 어차피 h 똑같잖아. 맞아? 그럼 선생님 분자에 f0 뺐는데요. f0 누구였지? 0이었잖아. 그럼 0 뺀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 예를 보면서 말해봅시다. 예, 0분의 0꼴 맞죠? 0분의 0꼴 맞지? F식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구나. 구조 봤습니다. 왜?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니까. 맞아? 그럼 얘가 뭘 의미했다? 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 H는 값, 여기 0는 값. 둘이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됐습니까? 직선인데 계속 휘냐? 됐습니까? 그럼 뭔데요? x끼리 뺀값 분의 함수값끼리 뺀값. 근데 h 어디로 가? 0으로 가. 이 점이 0으로 가? 누구랑 같은 값? f 프라임 0이랑 같은 값. 됐습니까? 0에서의 미분계 쓴 거잖아. 받아들이? 그럼 결론. f 프라임 1이 결과적으로 뭐였다? f 프라임 0이랑 같은 값이었다. 문제에서 f 프라임 0 몇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네요. 그럼 f 프라임 1도요? 같은 값 2가 되겠습니다. 끝. 됐음?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21번, 22번은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51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자, 다음 수업 때 대수 가져오셔야 됩니다. 대수 갖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